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항목 분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나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직이나 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과업을 처리했느냐 라는 요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면 훨씬 더 좋죠.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방향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건 자원 관리에 나오죠. 바로 시간 관리 매트릭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는 팀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결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려웠던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원의 부족이라든지 팀 내의 갈등, 왜 그러냐면 2, 3, 4, 5번에서 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경험 중 2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 속에서 지원자의 역할과 협력 과정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직무기술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직무기술서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적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죠. 직무기술서에서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개조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요렇게 쓰는 겁니다. 활동명,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 다음에 활동 기간, 그 다음에 활동 내용 1, 2, 그 다음에 결과, 배운 점. 이 활동 내용에서는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적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직무 역량 기술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조직의 목표, 이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써주시고요. 조직의 목표 또는 조직의 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이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적을 때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언어를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뿌듯했습니다. 또는 칭찬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여러분들이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 자체를 좀 정의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멘토링 봉사활동에서 중고등학생과 우리는 소통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대 간의 차이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각 세대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다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복잡한 내용을 피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또는 나이 든 분들한테는 최신 기술과 도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통적인 업무 방식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다른 세대와 소통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멘토링 봉사활동에서 왜냐면 우리가 멘토링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여기에서밖에 사실상 잘 못 만나잖아요.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것들을. 아니면은 전 직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높으신 분들,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타인 또는 공익을 위해 활동했던 경험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멘토링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를 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적으셔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 봉사정신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공정성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업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 또한 타인을 위해서 활동했던 경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똑같이 적으시면 안 됩니다. 표절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이 적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구성으로 적어도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국관광공사의 강점과 약점을 한 개씩 제시하고 작성하신 의견과 연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관광의 강점을 저는 한 3개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3개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같은 유서 깊은 궁궐 또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전통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관광의 충분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컬처 관광과 융합이 잘 된다라는 부분들도 될 수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023년과 올해 2024년까지는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이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는 그런 관광산업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식상하다면 실제로 한국방문회위원회에서는 현대적 편의시설, 어떤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렇게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없다라고 굉장히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의 약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어려움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역 같은 곳에는 영어 안내판이 부족한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관광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즉 우리가 너무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도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만 홍보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도시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숨어있는 관광단지라든지 또는 관광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어떤 최신 사업 동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국 방문 관광의 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팝 콘서트라든지 e스포츠, 한국 음식 문화유산 관련 행사들을 포함해서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 자체는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결합해서 글로벌 관광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요것도 찾아봤어요.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5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B2C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 패키지, B2B 회의 및 미디어 PR을 포함해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한국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글로벌 주요 도시의 한국 관광을 직접 홍보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의 유치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는 K-팝 스타와 볼리우드 아티스트 협업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K-푸드, 뷰티, 드라마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인도 쪽에서 하는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라톤이라든지 진해 군항제라든지 부산 원아치아 페스티벌이라든지 보령 머드 축제 이런 것들은 원래 국내 행사용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글로벌 행사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 번역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방문율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광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한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제가 제시한 5개 중에서 이 제시한 5개 이외도 있지만은 이 5개를 좀 더 집중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자소서 항목 분석을 끝내봤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자소서 쓰는 기간이 조금 길죠. 거기에다가 사실 토익 800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쓰셔서 그만큼 필기에 집중 많이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